반갑습니다. 과학선생님 이윤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는 수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가져오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나중에 만나게 될 선생님의 목소리를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라인 수업은 절대적으로 선생님과 여러분들 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순간에도 폰을 공부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는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은 직접 화면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수업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대답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교과서 62페이지 이동하는 전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동안 책 안 펴놨죠, 솔직히. 앞으로는 반드시 교과서 펴놓고 수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선생님 몇 페이지에 뭐 보세요 하는데 몰라요 이러면 혼자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과서 또 필기도구, 메모할 곳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다 폈나요? 바로 이동하는 전하라는 그런 단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둘씩 맞춰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대면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미리 연습을 한다 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만큼 귀여운 전구가 저를 빛나게 해주실 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번개같이 이게 뭐죠? 전구죠, 전구. 전구가 전선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지를 연결하면 왜 불이 켜질까요? 선생님도 궁금한데 우리가 이 차시를 공부하고 나면 이 내용을 알게 되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63페이지죠. 63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15초를 주겠습니다. 15초를 줄 테니까 63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63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자, 시작. 안 보는 녀석들이 있네. 빨리 보세요. 혹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학부형이 계시면 학생이 교과서 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야지 이게 원활하게 온라인 수업도 좀 잘 됩니다. 감사하게도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학생들하고 신뢰를 자꾸 쌓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 잘 읽었나요? 좋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중요한 단어가 2개 정도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전류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박스 치세요. 중요하다는 표시하고. 이 전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하의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전자는 전하라는 뜻이고 류는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전류라는 말은 전하가 흐른다는 말인데 이 전하가 흐르면서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전기회로에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구의 불이 켜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류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류는 바로 전하의 흐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흐름이겠죠? 방금 얘기했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그 전하의 흐름을 바로 전류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알파벳 A를 적고 A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바로 뭐라고 읽습니까? 암페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류가 뭐죠?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시 해보세요. 전류는 그렇죠. 전하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뭐죠? A를 적고 뭐라고 읽었어요? 암페어라고 읽었습니다. 맞죠? 암페어라고 읽었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전류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전구 이걸로 하지 말고 없어지는 걸로 하죠. 네. 자, 이 전구가 있죠. 전구. 이 전구가 있고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고 이 가운데 이게 뭐죠? 전지입니다. 이렇게 전선, 전구, 뭐 여기는 없지만 스위치, 전지등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로도. 그 회로도에는 당연히 전자가 이동을 하겠고 그 결과 전류가 흐르겠죠. 자, 선생님이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전선을 확대해서 한번 여기 나타내 봤어요. 확대해 보면 이미 지난 시간부터 공부한 갑자기 공부해니 뭐죠? 네,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들이 있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 핵들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들은 딱 보세요. 덩치가 크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의 이동을 못하고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작고 가벼운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이동을 하다가 전지, 전선, 전구 같은 회로도가 닫혀버리는, 연결이 되어버리면 이 전자들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돼서 전류가 흐를 때만. 그러면서 전자들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릴 거예요. 선생님, 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면 전류도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발전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학생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봅시다. 여기서 스위치를 연결하면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한 방향으로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적으로. 여기서도 이 문장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지 안에서 바로 갈게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 같이 해야 됩니다.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되냐면은 서가 붙어야 됩니다. 마이너스에서부터 나와서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전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류는 이상하게도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틀린 내용이에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전류도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전기 부분은 정말 오래 전부터, 몇 천 년 전부터 전기는 학문으로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는 기정사실을 약속해 놓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약속해 놓고, 이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 내용들이 점점 발달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걸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한참 뒤에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안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내용들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꿔버리면 대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학자들은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정리합시다. 전류는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우리가 새롭게 밝힌 전자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다고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은 희생양이죠.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고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전자는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는 사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전자가 이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만약에 이 스위치가 끊어져 버리면,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 패러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전자는 자유롭게 어떤 녀석은 이 방향으로, 어떤 녀석은 이 방향으로, 어떤 녀석은 이 방향으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셨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다시피 63페이지의 그림입니다. 이처럼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의 흐름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물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을 비교하시오라고 시험 문제도 사실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전구를 한번 봅시다. 전구. 이 전구. 직접 일을 하는 거죠. 직접 일을 합니다. 여기서 전류가 흐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불을 밝히는 거. 이게 일이죠. 이 일을 해주는 이 도구, 전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물에서는 바로 물레방아입니다. 이 물레방아가 돌면서 방아도 찍고 전기도 만들고 그렇겠죠. 그래서 전구와 물레방아는 같은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때 이 흐르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 물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기 회로도에서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 근데 전류는 또 누구 때문에 생기죠? 그렇죠. 전하의 흐름 때문에 생기죠. 그거까지 좀 알아놓는 우리 멋진 2학년이 됩시다. 다음, 여기까지 떨어진 물을 다시 위에까지 올려서 다시 흐르게, 떨어진 물을 올려서 다시 흐를 수 있는 힘을 준 이 펌프가 바로 누구냐면은 회로도에서는 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지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움직이기 힘든 전류를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돌 수 있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빨리 표시하세요. 물레방아는 전구, 물은 전류, 펌프는 전지.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하니까 좀 어떻나요? 시끄럽나요? 반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반응도 좀 써줘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하나씩 외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물레방아 뭐였죠?
아, 벌써부터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물레방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구였고, 선생님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와서. 전류, 흐르는 물이고, 전구는 물레방하고, 전지는 펌프.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63페이지에서 중요한 두 번째 단어, 어떤 단어가 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암페어? 물레방아? 물? 오, 좋았어요. 저쪽 친구, 작게 얘기한 친구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압은 선생님이 아까 잠깐 설명했어요. 사실은.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류자는 흐를 유자인데 압은 압력이에요. 압력이 생긴다는 말은 떠민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떠미는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전압은 알파벳 V라고 적고 V라고 읽으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볼트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1.5V, 6V, 9V 이런 말 사용해봤죠? 건전지 이야기할 때. 그리고 가정용 전기가 몇 볼트죠? 220V입니다. 그때 이 볼트가 바로 전압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볼트가. 그래서 이 전압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전류, 전압이었어요. 맞죠? 전류와 전압이었어요. 그래서 전류는 전하를 흐르게 하는 그 흐름이 전류고 단위로는 암페어를 사용하고 전압은 V, 볼트를 사용했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전압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물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을 비교하면서도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자, 6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우리가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하의 흐름을 삐리리라고 하면 전자이동 방향과 삐리리 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잘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전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전류라고 얘기했고 이 전류의 흐름은 전자이동 방향과 사실은 같은데 어떻게 약속을 했어? 그렇지. 반대 방향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기회로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 떠미는 것, 압력. 오, 생각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전지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는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에 비해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직렬이 뭔가요? 직렬. 선생님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 전지를 펜을 바꿀게요. 전지를 하나만 연결하면 그냥 이렇게 뭐 하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는 다 알죠. 이렇게 전지가 있고 전지가 예술적으로 생겼네요. 있고 이렇게 전지가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연결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버리면 플러스랑 플러스랑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직렬이 아니죠. 이런 연결을 무슨 연결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병렬입니다. 병렬 연결이고 우리 문제에서 직렬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직렬 연결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정령 전지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 나란하게 생겨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된 게 바로 무슨 연결입니까? 직렬 연결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전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직렬 연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 있는 거를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달라요? 이 친구는 두 개가 쌓여 있고 두 개가 쌓여서 연결되어 있고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쌓아 놓은 게 전류가 훨씬 더 세게 흐른대요. 왜 세게 흐릅니까?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펌프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전지가 두 개라는 말은 고성능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요. 따라서 펌프라는 것은 아래쪽의 물을 위쪽의 물까지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까지 펌프를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높은 곳에 물을 올려다 놨어. 그럼 물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흘러요? 엄청나게 폭포처럼 세차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지의 역할을 하는 이 녀석이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른단 말입니까? 더 세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럼 만약에 병렬로 연결해 봅시다. 병렬로. 자, 병렬로 연결했어요. 하나짜리랑 비교해서 어때요?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한 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한 개에 비해서도 비슷한 전류가 흘러요. 왜? 펌프를 연결해서 고성능으로 두 개를 연결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각자 연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 하나가 해야 될 일을 두 명이서 나눠서 하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는 일이 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이 펌프를, 이 전지를 더 오래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직렬로 연결하면,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강력한 전류가 흐르고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간단하죠?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계속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영상을 잘 듣고 여기에 관련된 과제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내게 할 테니까 그 과제도 반드시 제출하고, 혹시 수업 듣고 불편한 점이 있거나 개선돼야 될 내용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댓글을 잘 단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개학했을 때 멋진 선물을 주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한다고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고 코로나 빨리 물러나서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재미나게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죠? 대답을 안 한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봅시다. 안녕.